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흔들고 있다. 특히 팹리스 구조로 전 세계에 걸쳐 설계, 조립, 테스트를 나누어 수행하던 엔비디아에게는 이번 조치가 구조적인 위기로 다가온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원형 칩 자체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회로기판, 쿨링팬, 전력 모듈 등 GPU 제품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어 결국 최종 완성품에는 최대 34%에 달하는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의 TSMC에서 최신 GPU 칩을 생산하고 중국에서 조립하고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 미국에 수입되는 기존의 글로벌 흐름이 사실상 동결 위기에 놓인 셈이다. 단가가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마진을 줄여야 하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고성능 수요층은 견디더라도 게이밍 GPU처럼 가격 탄력성이 큰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지갑이 다칠 수밖에 없다. 경쟁사인 AMD나 인텔도 관세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특히 인텔은 미국과 이스라엘, 아일랜드에서 직접 생산 가능한 여지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노출된 시장은 바로 중국인데 이미 2022년 이후 수출 규제로 점점 축소되던 이 시장은 관세와 민족주의 정서 그리고 화웨이 등 로컬 경쟁사의 성장으로 인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투자와 보호 정책이 맞물리면 몇 년 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공급망 재구축을 고민해야 하는데 인도나 베트남, 멕시코 등 관세 우회가 가능한 국가의 조립 및 테스트 라인을 분산하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의 비용은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것이다. 여기에 5월부터 발효되는 AI 확산 규제는 고성능 AI 칩의 수출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로 시장 접근성 자체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CPU 설계 외에도 규제용 다운그레이드 제품군을 따로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을 이원화하는 등 비효율적이나 불가피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이 복잡한 규제, 환경이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을 흔드는 수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성장 둔화인지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마진 압박, 중국 시장 축소라는 3중 리스크로 인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며 이러한 이유로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쿠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한 락인 효과, 그리고 TSMC와의 고도화된 협업 구조를 고려할 때 여전히 시장 지배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정부와의 규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번 사태는 과거 미중 무역 전쟁이나 2022년의 AI 칩 수출 규제와는 또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관세 면제를 이끌어내거나 제한된 시장을 위한 특화 제품으로 대응했지만 지금은 전방위적인 무역 장벽과 기술 통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훨씬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엔비디아의 대응은 결국 두 갈래다. 첫째, 관세 면제를 위한 워싱턴 내 로비 강화. 둘째, 아시아 중심의 공급망에서 다극체제로의 분산 전략. 이 두 축이 성과를 거둔다면 해방의 날 관세는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기록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엔비디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원가 구조 변화와 성장률 둔화를 겪게 될 것이다. 기술기업이 더 이상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시대, 엔비디아는 지금 정치와 전략이라는 또 다른 게임에서 시험대에 올라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